예, 안녕하세요.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정재관입니다. 저는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주요한 이유는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현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퇴행을 걱정하게 만드는 원인들 중에서 권력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째, 현행 권력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둘째, 권력 구조 무엇을 개편할 것인가? 셋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우선 첫째, 권력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보기에 현행 권력 구조의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 양극화 문제가 서로 중첩돼서 상호 악화시켜 왔고, 이게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제도적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는 20년 전부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 학계와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더욱 심화된 문제는 20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 단순 다수제를 통해서 뽑는 제왕적 권력을 경쟁하게 만드는 이 선거제도와 대통령 선거제도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승자 독식 방식을 통해서 선출돼서 국회와 사법부에 의해 수평적 견제를 받지 않는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마치 목숨을 걸고 혈투를 벌이는 사생결단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주요 후보자들이 공공연히 지명 감옥 간다, 이런 말들을 했던 게 이런 사생결단식 경쟁체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현행 선거 경쟁 방식이 따라서 당파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의 정치 양극화를 추동하고 악화시키는 것이 현재 권력 구조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라면 무엇을 개편해야 할지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문제의 핵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러한 해결책으로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학술적인 개념상 준 대통령제 또는 이원정부제라 불리는 정부 형태입니다. 이는 현행 우리의 대통령제처럼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가 분리되어 있지만 내각 구성과 해산에 관한 헌법적 권한이 의회에게 부여됩니다. 또는 프랑스처럼 대통령과 의회가 공유하는 권력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국회에 많은 권력이 이전되는 헌정적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권력 구조 개편 방향은 현행 정부 형태를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편하자는 제안들과 일맥상통합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제언을 종합해 보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세 번째 줄 밑에부터 이분들의 제안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의회 권력을 확대해서 대통령 권력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를 하자는 것들입니다. 이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차원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내각 구성과 해산의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럼 왜 4년 중인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제안하냐?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본질적으로 인물 중심 권력 구조와 선거 경쟁을 추동하는 체제이고, 분권형 대통령제인 이원정부제는 정당 중심 권력 구조와 선거 경쟁을 추동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생결단식 권력 경쟁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제에는 단순 다수제와 달리 다당제 정당 체계를 유도하고 정당 간 타협과 협치 유인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또한 현행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 저는
권력구조 개편의 두 가지 조건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아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즉, 첫 번째 조건인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주요 정당 간 합의를 먼저 형성한 후에 두 번째 조건인 개헌의 원칙과 내용에 관한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해 가자는 겁니다. 이런 순차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개헌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계속해서 실패한 것으로부터 얻은 교훈 때문입니다. 그런 교훈에 따르자면 개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개헌의 시기, 그리고 개헌 내용에 한정된 범주, 그리고 한국 민주화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개헌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순차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확대될 의회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우선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우선 협치와 신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권력구조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순차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근거는 2023년 현재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유권자들의 여론이 매우 비우호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박준 박사님이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꿀 필요가 응답한 유권자는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민주화 이후에 개헌이 실현될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시기였다고 평가받는 2017년 12월에 동아일보와 MBC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수집한 자료와 비교해 보면 5년 전 조사에서는 유권자의 75%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해야 된다고 응답했었습니다. 즉 5년 만에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 수준이 30% 이상 떨어진 셈입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 상당히 하락한 국민적 지지를 주요 정당, 지지자별로 나누어서 살펴봐도 주목할 만한 차이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부 형태에 있어서도 10명 중 7명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이 또한 정당 지지자별 차이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도 73%의 유권자들이 현행 단순 다수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27%만 결선 투표제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현행 권력 구조와 권력 경쟁 방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러한 태도는 현재 유권자들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정당 등에 가진 신뢰가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이전 시기 조사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봅니다. 바꿔 말해서 신뢰하지 않는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 더욱 신뢰하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들, 과연 내 삶에 무엇이 나아질까라는 냉소적 여론의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권력구조 개헌을 위한 순차적 접근법은 중첩되고 악화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퇴행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강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먼저 실행해서 협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내년 총선까지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대 국회는 2027년 대선까지 3년 동안 주요 정당 간 합의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수순을 밟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2027년 대통령 선거는 개헌 국민투표와 함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반대로 권력구조 개헌을 위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코넬 대학의 마이클 메이시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컴퓨터공학자들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치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다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 사회는 회복 불가능한 분열 상태로 퇴락하게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양극화된 사회는 전쟁이나 기후재난,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닥쳐도 더욱 분열된 채로 갈라져서 국난 극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점점 심화되는 정치 양극화의 현실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강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만큼 적게 남아있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눈앞의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매몰되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거시적 안목을 지닌 정치적 리더십이 주요 정당에 자리 잡기를 순수하게 바라면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